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화요일에 점심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맛있는 식사 하셨나요? 아니면 하시러 가는 중이신가요?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해도 맑고 어디 놀러가기 딱 좋은 것 같은데 이 암호화폐 시장만이 답답한 모습이 참 아쉽기만 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보내시길 바라면서 내용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현재 지지부진한 암호화폐 시장의 모습 속에 주요 관전 포인트 5가지를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이죠. 이 코인텔레그래프에서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떠한 것을 주된 포인트로 봐야 하는 것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진을 보시게 되면 총 5가지 내용이 축약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역시나 이틀 뒤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이죠. FOMC에 대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기준금리를 발표하게 되죠. 지난 3월부터 계속해서 나온 내용들을 보게 되면 50bp의 인상이 유력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더 나아가 이제 75bp를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우려는 모두 시장 가격에 반영이 되었다고 봐도 무방한 상태이죠. 이 미 증시의 경우는 계속해서 하락세를 맞이하고 있으며 미 국채 금리 또한 14년 만에 최고치에 도달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전자산의 대표격인 금 또한 가격 상황이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죠. 이 전반적으로 모든 자산 시장이 금리 인상, 양적 긴축에 포커싱을 맞추어 가격이 움직이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이제 50bp의 금리 인상을 진행 후에 6월달 추가적으로 0.50%포인트에서 0.75%포인트를 올린다고 한다면 이 증시와 암호화폐 시장이 동반 하락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며 만약 5월 자이언트 스텝인 0.75%포인트를 이야기한 후 6월 추가 상승은 하반기를 지켜보며 진행할 것이라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한다면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모든 자산 시장의 관계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시장인 만큼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내용을 보면 이제 두 번째로는 지지부진한 비트코인의 가격 28,000달러까지 하락을 할지에 대한 궁금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과연 28,000달러까지 하락을 할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는 상태이죠. 하지만 어제 나온 내용 중에 이 피터 브렌트의 경우는 일단 32,000달러 지지를 리테스트할 것이라 이야기를 하였으며 또 다른 애널리스트의 경우는 상승을 위한 준비가 다 되었다며 전혀 상반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것 또한 FOMC의 금리 발표 이후 지켜보아야 할 문제일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세 번째로는 달러 인덱스의 강세 지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 자료가 달러 인덱스 차트입니다. 이제 연초와 비교를 했을 때 거의 7에서 8% 급등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 이 달러 인덱스의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의 가격과 역상관 관계를 보여주었는데요. 달러 인덱스의 상승은 달러의 강세를 나타내며 이와 반대로 비트코인의 가격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할 수가 있는데 이 또한 첫 번째에 나온 이틀 뒤 발표되는 FOMC의 기준 금리 발표에 따라 추가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네 번째로는 비유동성 비트코인의 공급량 증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제 하나의 기사가 나왔었는데 이제 장외 거래로 비트코인 매집 중이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를 통해 UTXO 비유동성 공급량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와 같은 궤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쉽게 말하면 장기 홀더들이 증가하며 엄청난 양의 비트코인이 유입이 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로 인해 비트코인의 급격한 상승을 예상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공포 탐욕 지수가 공포로 전환이 되었다는 것인데 지난주는 거의 대부분이 극단적인 공포 단계를 나타내고 있었죠. 어제 다시금 이제 공포 단계로 올라왔는데 크게 의미가 없을 수는 있겠으나 그래도 일주일 만에 올라온 것이라 다른 움직임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내용을 포함시킨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하나를 더욱 추가시키고 싶은데요. 바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 전쟁 양상을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나오는 내용들을 보았을 때 이 러시아가 전면전으로 돌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의 국방부 장관이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이야기하였으며 그동안은 특수 군사 작전이었다는 것이었죠. 만약 전면적으로 들어가게 될 경우, 전면전으로 들어가게 될 경우 그동안은 보지 못했던 원자재 추가 쇼크와 증시 하락,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 날짜가 이제 이번 주는 아니지만 다음 주 월요일 5월 9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 또한 주의해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주요 관점 포인트와 더불어서 현재 5월 달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태까지 과연 비트코인의 5월 달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이에 대한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난 11년간 대부분의 5월 달은 상승 마감을 하였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11년간 7차례 5월 상승 마감 평균 27% 상승하였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지난 11년 중 7년 동안 5월에 상승 마감했다고 코인데스크가 트레이딩뷰 비트코인 지수를 인용해 보도했다고 합니다. FX 프로 수석마켓 애널리스트의 경우는 계절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비트코인은 5월에 대개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11년 동안 비트코인은 5월에 7번 상승 마감하고 4번 하락 마감했다며 평균 상승률은 27%, 평균 하락률은 16%이다. 이러한 시나리오로 계산했을 때 5월 말 비트코인의 예상 가격대는 32,000에서 48,000달러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2022년 5월 달의 암호화폐 시장의 상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5월과 이번 연도 5월간에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 높은 확률로 상승 마감을 한 만큼 이번 달도 크게 탈 없이 지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라 보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이제 암호화폐 시장의 지지부진한 상황의 영향일까요? 다소 부정적인 소식들 또한 나올 수밖에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글로벌적으로 비트코인 ATM 기기의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 속 이 설치 대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간 비트코인 ATM 설치 대수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월간 비트코인 ATM 설치 대수가 지속적으로 둔화하고 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코인 ATM 레이더 데이터를 인용해 전했다고 합니다. 이 데이터에 따르면 비트코인 ATM은 지난 1월 1687대가 설치되어 전달 1960대보다 감소했다고 하는데 이후 지난 2월 설치 대수가 970대로 급감하더니 3에서 4월에는 각각 757대와 739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앞서 코이니스는 멕시코 상원 의원 이드라 캠피스에 이제 멕시코 상원에 첫 비트코인 ATM을 설치했다고 전한 바 있다고 하네요. 비트코인 ATM 기기의 보급은 투자자들과의 접근성이 높아지는 소식으로 작년 상승장 당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현재는 아쉽게도 시장의 열기가 사그러들며 관심이 멀어지는 영향을 말이 또 꼬이네요. 멀어지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암호화폐 산업은 같이 간다는 말이 비트코인 ATM 업체 또한 비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공포가 도사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고래들은 지속적으로 매집하고 있다는 시그널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부대장 코인이죠. 이더리움의 고래의 경우는 최근 약세를 보인 10일간 적지 않은 양의 이더리움을 추가 매수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고래 10일간 14.2만 개의 이더리움을 추가 매수하였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1000개에서 10,000개의 이더리움을 보유한 고래 주소가 4월 30일을 기준으로 지난 10일 동안 14.2만 개의 이더리움을 추매했다고 데일리 호들이 센티멘트를 인용하여 보도했다고 합니다. 이는 12월 중순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길게 지속된 추가 매수라고 하는데, 이 센티멘트는 BNB 고래도 최근 추가 매수에 나섰으며 이는 곧 가격 반전의 신호일 수 있다고 진단을 했다고 하네요. 현재 개인 투자자들이 떠나가는 상황 속에서도 고래들이 매집을 하고 있다는 시그널은 비단 이더리움뿐만이 아닌 상태입니다. 시가총액 1위의 대장코인 비트코인 또한 마찬가지인 상태인데요. 이 개인 투자자들이 떠나갈 때 고래들이 매수하고 있다는 것은 과연 어떠한 의미일지 충분히 생각을 해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최적의 매수의 시기는 시장이 어려울 때, 정말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가 최적의 매수 시기였다는 것을 우리는 머리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시기가 다가온다면 버티기 힘든 것이 사실이죠. 지금의 시기가 그러한 시기는 아닐지 충분히 고려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우리는 지금의 암울한 시장 상황 속 어떠한 스탠스를 가져야 할지 고민해 보아야 할 때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얼마 전 하나의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바로 카카오뱅크가 코인원과의 실명 계좌 가닥이 잡혔다는 것인데요. 이 소식이 나옴으로써 드디어 카카오도 암호화폐 거래소와의 연동이 되는구나, 시장이 더욱 넓어지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이에 카카오 측의 공식 답변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뱅크 코인원 실명계좌 발급 확정 아니다. 스터디 차원 접근하고 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핀포인트 뉴스에 따르면 카카오뱅크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과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을 논의한다는 보도에 대해 특정 거래소와 실명 계좌 발급을 확정짓기 위한 논의는 아직 진행 중이지 않으며 가상자산 업계에 스터디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한 달 전에도 비슷한 보도가 나온 적이 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확정된 건 없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앞서 이제 머니투데이는 카카오뱅크가 이르면 6월에서 7월 코인원의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전한 바 있었죠. 이 소식이 사실이었으면 좋겠는데 참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지난 2월 당시에도 이와 비슷한 소식이 나왔었는데요. 아쉽게도 이때 당시 또한 카카오뱅크 측에서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었죠. 하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는 법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연내 카카오뱅크와 암호화폐 거래소 간에 연동이 되는 날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그리 좋지만은 않습니다. 이는 암호화폐 시장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거시 경제들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특히나 이틀 뒤 연준의 금리 인상과 관련하여 모든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중이죠. 이러한 국제 정세 속에서도 암호화폐 시장의 가치가 빛이 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장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단순 코인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닌 화폐의 혁명, 핀테크의 변혁에 투자를 하는 것이라는 것 잊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또한 절대적으로 단기적인 시각이 아닌 장기적인 시각으로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